10월. 이 달에만 수천 명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당신이 다음 차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집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창밖은 선선하고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냥 체한 건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3분만 망설이면 그게 마지막이 됩니다. 실제로 가을철, 특히 10월과 11월에는 심장마비 환자가 여름보다 무려 3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인데 낮 기온은 25도. 25도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을 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30년 이상 응급실과 심장 클리닉에서 일해온 의사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제 응급실은 전쟁터가 됩니다. 새벽 운동 나갔다가 쓰러진 분, 아침에 일어나다 쓰러진 분, 화장실에서 쓰러진 분, 모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119를 부르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세 김정수 씨는 올해 9월 선선한 토요일 아침에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외출하고 김 씨는 신문을 보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고 왼팔이 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씨는 제가 3개월 전에 알려드린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세게 기침하고 119에 전화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단 10초 만에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서 응급시술을 받고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만약 그 10초를 망설였다면 김 씨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세 가지를 배워가십니다. 첫째,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아프면 10초 안에 해야 할 정확한 행동 순서. 둘째, 왜 가을철에 심장마비가 3배나 많이 생기는지 그 이유와 예방법. 셋째, 내 몸이 보내는 심장마비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반드시 가족들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단 한 분이라도 이 10초 법칙을 기억하신다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지난 10월 15일 새벽 5시 30분 69세 정철민 씨는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나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기온이 뚝 떨어져서 실내는 따뜻했지만 창밖은 쌀쌀했습니다. 정철민 씨는 잠옷차림으로 화장실에 갔다가 세면대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위로 누르는 것처럼 무겁고 아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체한 건가? 어제 저녁에 과식했나? 아니면 어깨담이 온 건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3분이 흘렀습니다. 119에 전화할까? 아니야, 괜히 소란 피우면 가족들 놀랄 거야. 조금만 참자. 좀 누우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또 2분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침실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콩! 소리를 듣고 부인이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 씨의 심장은 5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계속 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3일 후 정철민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69세, 건강했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그 5분을 망설인 것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바로 119에 전화하셨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는 5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왜 참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이게 심장마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망설이는 그 몇 분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이제 정반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정수 씨. 작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날씨는 선선했고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혼자 집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시장 보러 나가고 아들, 딸은 각자 바빠서 김정수 씨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로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수 씨는 3개월 전 제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수 씨, 혹시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절대 참지 마세요. 10초 안에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기침하세요. 2초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둘째, 동시에 119에 전화하세요.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소만 말하세요. 셋째, 현관문 잠금을 풀어놓으세요. 이 세 가지 10초 안에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초.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도록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초. 힘차게 기침을 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뱉어내듯이 세게 기침했습니다. 3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4초. 전화 연결을 기다리며 또 기침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뭐죠? 저 가슴이 아파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주소 강남구 논현동 123번지 코초 또 기침했습니다. 2초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위치 확인했습니다. 지금 구급차 출동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통화 상태 유지하세요. 7초. 김정수 씨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소파에 놨습니다. 8초.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9초. 현관문 잠금을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10초.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기침했습니다. 환자분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의식 있으시죠? 119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김정수 씨는 계속 기침했습니다. 2초마다 한 번씩 심장이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압박되면서 심장이 억지로 펌프질을 했습니다. 피가 뇌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이 유지됐습니다. 김정수 씨는 계속 기침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30초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저희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김정수 씨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은 김정수 씨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정수 씨의 심전도를 확인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응급 심혈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막혔던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다행히 심장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김정수 씨는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정수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개월 전에 알려주신 그 방법 덕분에 살았습니다. 만약 그걸 몰랐으면 저도 가만히 참다가 쓰러졌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정철민 씨와 김정수 씨,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증상도 똑같았습니다. 둘 다 혼자 있었습니다. 둘 다 가을 아침에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철민 씨는 5분을 망설이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김정수 씨는 10초 만에 행동해서 살아났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초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 주세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10초 안에 이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침입니다. 기침? 그게 뭐가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하는 심장 펌프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까지 공기가 가득 차도록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게 기침합니다.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을 때처럼 뱉어내듯이 힘차게 컥 하고 기침하는 겁니다. 이걸 2초마다 한 번씩 반복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컥, 숨 들이마시고 컥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피가 온몸으로 안 돌아갑니다. 특히 뇌로 피가 안 가면 5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침할 때 가슴이 강하게 압박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억지로라도 눌려서 피를 뿜어냅니다. 마치 펌프를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기침할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뇌로 계속 갑니다. 의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기침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3배 높았습니다. 두 번째, 119에 전화합니다. 기침하면서 동시에 전화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기침하고 한 손으로 전화기를 잡는 겁니다. 119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소만 말하세요. 동이름, 번지수만 말해도 됩니다. 강남구 논현동 123번지. 이렇게만 말해도 119는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스피커폰으로 놔두세요. 119 상담원이 계속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현관문을 여세요. 전화한 다음 힘이 남아있으면 현관문으로 가세요. 그리고 잠금을 풀어놓으세요. 왜냐하면 구급대원이 왔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문 부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더 위험해집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구급대원이 바로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침. 깊게 숨 들이마 세게 기침. 2초마다 한 번씩 반복. 둘째, 119 전화. 주소만 말하고 스피커폰으로 유지. 셋째, 현관문 잠금 해제.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하세요. 이걸 지금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일어서세요.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기침해 보세요. 콕! 핸드폰 집어 들고 119 눌러보세요. 통화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요.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현관문까지 걸어가 보세요. 잠금 장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지금 가을철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심장마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9월부터 11월 사이 이 3개월 동안 심장마비 환자가 여름의 3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온 차이입니다. 가을철, 특히 10월, 11월은 아침 저녁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아침엔 10도인데 낮엔 25도 이런 식이죠. 우리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오그라듭니다. 따뜻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깐 화장실 가면서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갑자기 쫙 조입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에 혈관이 좁아져 있던 분들은 이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둘째, 새벽 운동입니다. 가을엔 날씨가 선선해서 새벽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못 나갔는데 이제 시원해졌으니 운동 좀 해야지.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고 있습니다. 심장도 천천히 뜁니다. 혈압도 낮습니다. 천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차가운 바깥 공기 마시고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충격을 받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심장이 놀랍니다. 실제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이 2시간 동안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셋째, 탈수입니다. 가을엔 털 텁습니다. 그래서 물을 털 마십니다. 여름엔 땀 흘려서 갈증 나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데 가을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물을 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걸쭉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피가 잘 안 돌아갑니다. 혈관에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피떡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가을은 추석 지나고 명절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는 혼자 있을 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70%가 혼자 있을 때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119가 오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은 심장에게 최악의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바로 오늘의 10초 생존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닥터 존, 그럼 가을철에 심장마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특히 화장실 급하다고 확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눈 뜨면 누운 채로 30초 기다리세요. 그냥 천장 보면서 천천히 숨 쉬세요. 그 다음 몸을 옆으로 돌리세요. 옆으로 누운 자세로 또 30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 침대에 앉으세요.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앉은 자세로 또 30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심장이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갑작스런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가을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에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 하루에 최소 6컵, 1리터 반은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피가 맑아집니다. 혈전이 안 생깁니다. 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새벽 운동은 조심하세요. 운동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새벽 5시, 6시에 나가지 마세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최소 오전 8시 이후에 나가세요. 해가 뜬 다음 기온이 좀 올라간 다음에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기 전에 꼭 준비 운동하세요. 실내에서 몸을 풀고 나가세요. 스트레칭 5분만 해도 됩니다. 넷째,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야, 날씨가 좀 선선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선한 게 아니라 추운 겁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는 춥습니다. 외출할 때 겉옷 꼭 챙기세요. 조끼라도 입으세요. 목도리도 좋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조입니다. 따뜻하게 입으면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혼자 있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 계셔야 한다면 이웃이나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하세요. 나 잘 있어 하고 문자라도 보내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가까이 두세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손 닿는 곳에 두세요. 여섯째, 혈압을 자주 재세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3만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다음 혈압 재세요. 그리고 메모하세요.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입니다. 140에서 90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일곱째,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아스피린 처방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약 꼭 드세요. 빼먹지 마세요. 아스피린은 피를 맑게 해줍니다. 혈전이 안 생기게 막아줍니다. 처방받지 않으신 분들도 집에 아스피린 하나 정도는 구비해 두세요. 약국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플 때 아스피린 한 알 씹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단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덟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을 힘들게 합니다. 화나는 일 있어도 참으세요. 억울한 일 있어도 넘기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웃으세요. 자주 웃으세요. 웃으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피가 잘 돌아갑니다. 이 8가지만 지키셔도 가을철 심장마비를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닥터 존,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신호들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느껴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 답답함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로 누르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조입니다. 체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체한 건 명치가 아픕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면 심장입니다. 소화가 안 되나? 아닙니다. 소화불량은 배가 더부룩합니다. 가슴이 조이면 심장입니다. 이 증상이 5분 이상 계속되면 바로 119입니다. 두 번째 신호, 왼쪽 팔 저림입니다. 왼팔이 저립니다. 무겁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팔베개 하고 자서 그런가? 아닙니다. 팔베개로 저린 건 손가락만 저립니다. 팔 전체가 저리고 어깨까지 저리면 심장입니다. 50견인가? 아닙니다. 50견은 팔을 들 때 아픕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저리고 무거우면 심장입니다. 세 번째 신호, 턱과 목 통증입니다. 이상하게 턱이 아픕니다. 목이 조입니다. 이가 아픈가? 아닙니다. 치통은 특정 이 하나가 아픕니다. 턱 전체가 무거우면 심장입니다. 감기 걸렸나? 아닙니다. 감기는 목이 따끔거립니다. 목이 조이는 느낌이면 심장입니다. 네 번째 신호, 식은 땀입니다. 갑자기 땀이 피 오듯 쏟아집니다. 등이 흠뻑 젖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더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가을인데 뭐가 더워요? 추운데 땀나면 심장입니다. 갱년기인가? 다릅니다. 갱년기 열감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온몸에 식은땀 나면 심장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숨가쁨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이 가쁩니다. 깊게 숨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집니다. 천식인가? 아닙니다. 천식은 쌕쌕거립니다. 그냥 숨이 얕고 가쁘면 심장입니다. 폐렴인가? 아닙니다. 폐렴은 기침과 카레가 나옵니다. 숨만 가쁘면 심장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 속 메스꺼움입니다. 토할 것 같습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체했나?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과 함께 메스꺼우면 심장입니다. 배탈 났나? 아닐 수 있습니다. 배탈은 설사가 납니다. 구역질만 나면 심장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서 있기도 힘듭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갑자기 힘 빠지면 심장입니다. 못 잤나?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졸립니다. 힘이 쭉 빠지면 심장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 불안감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뭔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우울증인가? 다릅니다. 우울증은 슬픕니다. 갑작스런 공포는 심장입니다. 공황장애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 증상과 함께 불안하면 심장입니다. 이 8가지 신호 중에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무조건 119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가슴 답답함, 왼팔 저림, 가슴 답답함, 식은땀, 가슴 답답함, 숨가쁨, 왼팔 저림, 턱 통증. 이렇게 2가지가 함께 나타나면 심장마비가 진행 중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바로 119입니다. 1초도 망설이지 마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세 이명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명숙 씨는 지난 9월 어느 저녁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체했나? 저녁에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왼팔도 저렸습니다. 턱도 무거웠습니다. 이명숙 씨는 1년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심장마비 신호를 설명했었죠. 잠깐, 이거 혹시? 이명숙 씨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가슴이 답답하고 왼팔이 저려요. 심장마비 같아요. 내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명숙 씨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컥컥컥. 7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초기 심근경색으로 진단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바로 시술했습니다. 큰 손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이명숙 씨가 퇴원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1년 전 영상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신호를 배워뒀으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만약 몰랐으면 체했나 보다 하고 참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알면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공유하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 보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닥터 존, 그럼 아스피린이나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아스피린입니다. 가슴이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피를 맑게 해서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한테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궤양 있으신 분, 출혈 경향 있으신 분은 위험합니다. 둘째, 일반 아스피린을 드셔야 합니다. 장용정은 효과가 늦습니다. 셋째, 씹어 드셔야 합니다. 물과 함께 삼키지 마세요. 입에 넣고 씹어서 녹이세요. 그래야 빨리 흡수됩니다. 넷째, 300mg을 드셔야 합니다. 보통 100mg짜리 세알 또는 500mg짜리 반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세요. 다음,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협심증 약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분들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약은 혀 밑에 넣어서 녹이는 겁니다. 삼키는 게 아닙니다. 혀를 들고 혀 밑에 약을 넣으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천천히 녹이세요. 5분 기다려도 증상이 안 없어지면 한 알 더 넣으세요. 또 5분 기다려도 안 없어지면 한 알 더 넣으세요. 세 알까지 먹어도 안 나아지면 바로 119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앉거나 누워서 드세요. 서서 먹으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개봉 후 6개월이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새 약으로 교체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을철, 특히 10월, 11월은 심장마비가 3배 증가합니다. 이유는 4가지입니다. 기온 차이, 새벽 운동, 탈수, 혼자 있는 시간. 예방법은 8가지입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물 자주 마시기, 새벽 운동 조심하기, 따뜻하게 입기, 혼자 있지 않기, 혈압 자주 재기, 아스피린 준비하기, 스트레스 줄이기. 심장마비 경고 신호는 8가지입니다. 가슴 답답함, 왼팔 저림, 턱 통증, 식은땀, 숨 가쁨, 구역질, 극심한 피로, 불안감. 이 중 2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119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0초 생존 법칙입니다. 첫째, 기침.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기침, 2초마다 한 번씩. 둘째, 119 전화, 주소만 말하고 스피커폰으로. 셋째, 현관문 열기. 이 3가지를 10초 안에 하면 생존율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 메모장을 여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10초 생존 법칙, 기침 119 문 열기. 이렇게 적어서 핸드폰 잠금 화면에 설정해두세요. 매일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냉장고에도 메모지 하나 붙여놓으세요. 가슴 아프면 기침하고 119 부르고 문 열어. 이렇게 적어서 매일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가족들도 알게 하세요.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얘야, 엄마 아빠가 갑자기 가슴 아프다고 하면 119 바로 불러. 알았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있죠? 그걸 눌러주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왜 이걸 부탁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그 영상이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사시는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고 10초 법칙을 배웁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가슴이 아플 때 이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살아남으십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가지 모두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실초 법칙 배웠습니다. 가족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메모해뒀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아,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끝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작년에 가슴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바로 병원 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화면 아래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카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친구들한테 보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봐. 중요한 내용이야. 이렇게 한 줄만 써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올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오기 3일 전 나타나는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심장마비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뇌졸중도 급증합니다.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나이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오는 겁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유튜브에서 중요한 거 배웠어. 가슴 아프면 10초 안에 3가지를 해야 한대. 기침하고 119 부르고 문 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족들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보,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 내가 가슴 아프다고 하면 당신이 119 누르는 거야.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10초 생존 법칙, 기침하고 119 부르고 문 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을을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닥터 존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이 가을에도 이 겨울에도 평생 건강하게 뛰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실 때도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아시니까요.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